저는 조선인민군 최정예 잠수 요원이었습니다. 702 해상 저격 부대 소속이었죠. 산소통 없이 수심 50m를 누볐고 인간 잠수정으로 불렸어요. 당의 기밀을 인양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어느 날 서해 바다 깊은 곳에서 침몰한 잠수정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탈북을 시도하다 사살된 제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의 차가운 손에는 북한 정권의 비밀이 담긴 황금 마이크로칩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이 칩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겠다고. 수심 100m 심해를 가로질러 보이부 추격조를 따돌리고 지뢰밭 같은 해저 터널을 통과해야 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12시간. 숨을 참는 것이 곧 생존이었고 바다가 곧 전쟁터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증언의 시작이 됩니다. 원산 앞바다의 비밀 기지였어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지하도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물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인민군 702 해상저격부대의 본거지였죠. 일반인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군 간부들조차 존재를 모르는 극비부대였어요. 제 이름은 은하입니다. 23살, 이 부대에서 가장 어리지만 가장 뛰어난 잠수 요원이었어요. 별명은 인간 잠수정. 산소통 없이 수심 50m까지 잠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보통 사람은 산소통 없이 10m도 어렵습니다. 훈련받은 군인도 20m가 한계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자랐고 폐활량이 보통 사람의 3배였습니다. 한 번 숨을 들이마시면 7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부대 배속 테스트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심 50m 해저에 가라앉은 철제 상자를 찾아 올라오는 거였죠. 시간 제한 10분. 남자 요원 5명이 먼저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산소통을 메고도 수압과 어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산소통을 거부했어요. 그냥 잠수복만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대령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지만 5분 후 저는 철제 상자를 들고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숨도 차지 않은 채로요. 그날부터 저는 702 부대의 에이스가 됐습니다. 제 임무는 특수했어요. 기계가 접근할 수 없는 좁은 해저 틈새에서 당의 기밀 자재를 인양하는 것. 때로는 침몰한 배에서 문서를 회수하고 때로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했죠. 가장 어려웠던 임무는 수심 70m에서 진행됐어요. 남한 해군의 감청 장비를 파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산소통 없이 내려가 폭약을 설치하고 돌아왔어요. 그 임무로 3급 국기 훈장을 받았지만 자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인양하는 그 기밀 자재들이 뭔지. 당 간부들의 불법 자금이었고 해외 비밀 계좌 정보였으며 인민의 것을 훔친 증거들이었죠. 그래도 명령에 따랐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부대에 배속되는 순간 평생 여기서 일해야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으니까요. 타령은 곧 총살, 가족들도 수용소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급 소집이 떨어졌어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극비 인양 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상은 침몰한 소형 잠수정. 최근 며칠 사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브리핑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요원 3명과 함께 작전에 투입됐죠.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출발했습니다. 북방한계선 근처는 위험 지역이었어요. 남한 해군의 초계함이 순찰하는 곳이었죠. 2시간 후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요. 레이더에는 수심 80m 지점에 금속 반응이 찍혔습니다. 지휘관이 말했어요. 은하 동무 내려가서 확인하시오. 신속하게 검은색 네오프렌 잠수복을 입었습니다. 산소통은 매지 않았어요. 80m 깊이지만 왕복 10분이면 충분했으니까요. 허리에는 방수 랜턴과 수중 카메라, 그리고 비상용 단검만 찼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서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온 섭씨 12도. 보통 사람이라면 10분도 못 버티는 온도였지만 잠수복이 체온을 지켜줬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10m, 20m, 30m. 빛이 점점 사라졌어요. 50m를 넘어서자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랜턴을 켰죠. 희미한 불빛이 탁한 바닷물을 뚫고 나갔어요. 60m, 70m. 귀가 먹먹했습니다. 압력 평형을 맞추기 위해 코를 막고 숨을 불어넣었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고막이 뚫렸습니다. 80m에 도달했어요. 해저 바닥이 보였습니다. 모래와 자갈, 해초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랜턴을 이리저리 비추며 금속 반응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침몰한 소형 잠수정이었습니다. 북한제 2인승. 선체에는 총탄 자국이 가득했어요. 탈출을 시도하다 격침당한 거였죠. 해치로 다가갔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두 구의 시신이 있었어요.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둘 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물속이라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언니였어요. 제 친언니 은별이었습니다. 언니는 3년 전에 사라졌어요. 탈북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저와 부모님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죠. 하지만 언니의 행방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언니가 여기 있었습니다. 80m 깊은 바다 밑 침몰한 잠수정 안에 차갑게 굳어진 채로요. 잠수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언니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얼굴을 만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언니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옆에 남자도 확인했어요. 군복의 계급장을 보니 소자였습니다. 아마 언니를 탈출시켜 주려던 사람이겠죠. 둘 다 총에 맞아 죽은 것 같았어요. 선체의 총탄 자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때 언니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작은 물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언니의 손가락을 펼쳤어요. 굳어 있어서 힘들었지만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칩이 있었어요. 황금색 마이크로칩. 크기는 손톱만 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하, 상황 보고하라. 뭐가 보이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는 왜 이 칩을 가지고 탈출하려 했을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목숨을 걸었을까? 다시 무전이 들렸습니다. 은하, 응답하라. 즉시 상황을 보고하라. 언니의 다른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작은 방수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 젖지 않게 밀봉돼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언니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은하야, 만약 내가 이걸 발견한다면 이 칩을 남쪽으로 가져가라. 이 안에는 그들의 비밀 계좌, 해외 자금, 그리고 정권의 범죄 증거가 모두 담겨 있다. 이걸 세상에 알려라. 우리 인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언니가 사랑하는 은하에게.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물속이라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이걸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정권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그리고 실패했고 여기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뜻을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칩을 입에 넣었습니다. 혀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편지는 다시 파우치에 넣어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전기를 켰어요. 동무지휘관, 잠수정 발견했습니다. 탈북 시도자 2명 사망. 별다른 물품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이 대답했어요. 알겠다. 사진 촬영 후 복귀하라.
수중 카메라로 잠수정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언니의 얼굴도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언니. 여기 두고 가야 해. 하지만 언니의 뜻은 제가 이루겠어. 잠수정을 빠져나왔어요.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70m, 60m, 50m.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안에 칩이 느껴졌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혀를 찔렀어요. 하지만 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언니의 유산이었으니까요. 수면에 도달했어요.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휘관이 다가왔어요. 동무은하, 수고했소. 사진은 잘 찍었나? 네, 동무 지휘관. 모두 촬영했습니다. 좋아. 이제 기지로 복귀한다. 하지만 저는 기지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돌아가면 칩을 발견당할 테고 그러면 저도 언니처럼 죽을 겁니다.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탈출. 배가 기지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출하려면 추격을 따돌려야 했어요. 그러려면 그들의 통신을 끊고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밤 10시 배는 기지 근처 해역에 도착했어요. 지휘관과 다른 요원들은 식사를 하러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만 갑판에 남았어요. 기회였습니다. 조용히 물속으로 미끄러졌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 밑으로 잠수했죠. 수심 5m 지점에서 배의 통신 안테나 케이블을 찾았어요. 단검을 꺼냈습니다. 케이블을 잘랐어요. 스파크가 튀었고 전기가 물속으로 퍼졌습니다. 따끔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어요. 다음은 GPS 수신기였습니다. 배 뒤쪽에 달려 있었어요. 그것도 케이블을 절단했습니다. 이제 이 배는 통신도 안 되고 위치도 파악할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엔진 냉각수 파이프를 찔렀습니다.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엔진이 과열될 겁니다. 최소 3시간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배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수면 아래 2m 깊이에서 헤엄쳤습니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지 않았어요. 레이더에 잡힐 수 있었으니까요. 남쪽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북방한계선까지는 약 15km.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거리지만 저는 할 수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가 이상을 발견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5km나 멀어져 있었어요. 무전기 주파수를 감청했습니다. 귀에 꽂은 방수 이어폰에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은하가 사라졌다. 즉각 수색하라. 통신 두절. GPS 고장. 엔진 과열. 이건 계획된 탈영이다. 보이부에 보고하라. 저는 미소 지었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보이부에 보고됐다는 건 곧 추격조가 투입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보이부 추격조는 보통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최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특히 수중 추격 전문팀인 물뱀조는 악명 높았죠. 물뱀조. 5명으로 구성된 암살 부대였어요. 그들은 최신형 수중 추진기와 작살총으로 무장하고 산소 제어호흡 장치를 사용해 기포 없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투입되면 제가 불리했어요. 저는 산소통이 없었으니까요. 7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시간 동안 수중에 머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 3년간 이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모든 암초, 모든 해저 지형을 외웠어요. 그 지식이 저를 살릴 거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10km를 헤엄쳤습니다. 남은 거리는 5km. 하지만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훈련받았어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헤엄치는 건 힘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했어요. 근처에 작은 암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했어요. 암초에 도달했습니다. 물 위로 삐죽 나온 바위였어요. 그 위에 올라가 숨을 골랐습니다.
달빛 아래 바다가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불빛들이 보였어요. 수색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고 있었어요.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너머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도달하지 못한 자유. 입안의 칩을 혀로 만졌어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이걸 남쪽으로 가져가야 했어요. 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5분간 휴식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5km를 향해. 하지만 30분 후 상황이 바뀌었어요.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가르는 소리,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 뒤돌아봤어요. 물속에서 불빛 5개가 보였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물뱀조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낸 겁니다. 5개의 불빛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수중 추진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시속 20km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저는 기껏해야 5km였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어요. 정면 대결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5이고 무장했으며 산소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지형이 있었습니다. 암초지대로 방향을 틀었어요. 좁고 복잡한 바위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중 추진기로는 통과하기 어려운 지형이었죠. 암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바위와 바위 사이 좁은 틈새. 제 몸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물뱀조가 도착했어요. 그들은 암초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추진기로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한 명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목표 암초지대 진입. 추진기 버리고 도보 추격 시작. 그들이 추진기를 벗고 헤엄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속도 우위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암초 미로의 가장 복잡한 구역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훈련하며 수없이 통과했던 곳이었어요. 눈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처음 와본 곳, 불빛으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명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는 후진하려 했지만 장비가 바위에 걸렸어요. 기회였습니다.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장비를 빼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접근해 그의 산소 호스를 잡았어요. 한 번에 꺾어버렸습니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새기 시작했어요. 그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스크를 벗겨냈어요. 물이 그의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팔을 휘둘렀지만 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의 비명 같은 거품 소리가 물속에 퍼졌어요. 동료들이 알아챌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의도한 거였어요. 그들을 분산시키려고. 과연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응답하라. 무슨 일이냐? 응답 없음. 2번, 4번, 3번 위치 확인하라. 2명이 그를 구하러 갔어요. 이제 남은 건 2명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동했어요. 암초지대를 빠져나가 열린 바다로. 하지만 2명이 출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어요. 그들은 작살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암초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수심 30m, 모래와 진흙이 깔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손으로 진흙을 휘저었어요. 물이 순식간에 탁해졌습니다. 시야가 제로가 됐어요. 그 틈을 타서 출구로 향했습니다. 완전히 감각에만 의지하며 헤엄쳤어요. 불빛을 켜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노출되니까요. 출구 근처에 도달했어요. 한 명이 보였습니다. 그는 탁한 물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조용히 물 한 방울 튀지 않게요. 성공했어요. 출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작살총을 겨눴어요.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작살이 날아왔어요. 작살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몇 센티미터만 빗나갔습니다. 뺨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죠. 피가 물속으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는 다시 장전하기 시작했어요. 작살총에 새 작살을 넣으며 불빛으로 저를 쫓았습니다. 저는 옆으로 헤엄쳐 그의 측면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제 움직임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장비 때문에 느렸죠. 뒤로 돌아가 그의 배우를 잡았어요. 단검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살인자가 아니니까요. 그의 산소통 밸브를 찔렀어요. 공기가 폭발적으로 새기 시작했습니다. 쉬익하는 큰 소리와 함께 거품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는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산소통의 압력이 떨어지며 그는 부력을 잃었어요.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패닉 상태가 됐죠. 팔다리를 버둥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벨트를 잡아 수면 방향으로 밀어 올렸어요. 죽게 놔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면 가까이 올라오자 그는 마스크를 벗고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그를 남겨두고 뒤에서 무전 소리가 들렸어요. 1번 대장 목표 놓쳤습니다. 다시 추격 불가능. 좋아, 전원 복귀. 재정비 후 다시 추격한다. 일시적으로 따돌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남쪽으로 헤엄쳤습니다.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헤엄쳤습니다. 팔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북방한 개성까지 2km 남았어요. 1시간만 더 버티면 됩니다. 입안의 칩을 확인했어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언니의 유산. 반드시 남쪽으로 가져가야 했어요. 달빛이 물속까지 들어왔습니다. 수면이 가까워졌어요. 고개를 내밀어 숨을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북쪽에는 여전히 수색정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남쪽을 봤습니다. 여전히 어둠이었지만 수평선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잠수했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며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어요. 수중에서 삐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신호음이었어요. 지뢰 탐지 신호였습니다. 제가 해저 지뢰밭에 들어선 겁니다. 해저 지뢰밭이었어요. 북한이 남침을 막기 위해 북방한 개선 인근의 매설한 수중 지뢰들이었습니다. 수심 20m에서 50m 사이에 촘촘하게 설치돼 있었어요. 각 지뢰는 접촉식이었습니다. 물체가 닿으면 폭발하는 구조. 폭발 반경은 10m였어요. 한 개만 터져도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뢰밭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몰랐습니다. 기밀 사항이었으니까요. 우회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2시간. 그 사이 물뱀조가 다시 따라잡을 거예요. 통과하면 위험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통과를 선택했습니다. 천천히 전진했어요. 불빛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지뢰의 근접 센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지뢰가 보였어요. 케이블에 매달려 떠 있는 검은 구체였습니다. 지름 50cm. 표면에는 압력 감지 촉수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었어요. 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m 간격. 너무 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지뢰들을 피해갔습니다. 마치 죽음의 숲을 걷는 것 같았어요. 10번째 지뢰를 지날 때 실수했습니다. 핀을 차는 각도가 틀렸어요. 발이 케이블을 건드렸습니다. 케이블이 흔들렸어요. 지뢰가 움직였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뢰는 천천히 흔들리다 멈췄어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 뼘씩 천천히요.
20분이 지났어요. 약 50개의 지뢰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100개 정도 남았을 것 같았어요. 그때 앞쪽에 뭔가 보였습니다. 해저 터널 입구였어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었습니다. 폭 3m, 높이 2m 정도. 지뢰가 없는 안전지대처럼 보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뢰밭을 계속 통과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터널로 들어갔어요.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랜턴을 켰어요. 터널은 남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터널은 점점 좁아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옆으로 몸을 돌려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200m쯤 들어갔을 때 터널이 갈라졌어요.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이 출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했어요. 직감적으로 50m 더 가자 터널이 막혔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7분이 지났습니다. 수면으로 올라가 숨을 쉬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터널 아니었습니다. 수면이 없었어요. 패닉이 밀려왔습니다. 폐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해. 되돌아가면 돼. 빠르게 뒤로 헤엄쳤어요. 갈림길로 돌아와 왼쪽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쪽은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산소 한계가 다가왔습니다. 8분째였어요. 앞에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위로 올라갔어요. 수면을 뚫고 나왔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달콤한 공기.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어요. 수면 위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고개를 들어봤어요. 50m 앞에 북한 경비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판에는 보위부 장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최대저였습니다. 제 상관이었던 사람, 그리고 언니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최대저가 확성기를 들었어요. 은하 동무, 그만 올라오시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잠수했어요. 하지만 경비정이 따라왔습니다. 수중 소나로 제 위치를 추적했어요. 다시 터널로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터널로요. 수심 40m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다른 터널 입구가 있었어요. 더 좁고 더 길어 보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들어갔습니다. 터널은 구불구불했어요. 위아래로 곡선을 그리며 이어졌습니다. 어떤 구간은 너무 좁아서 장비를 벗어야 할 정도였어요. 10분간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터널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었어요. 작은 지진이었지만 터널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바위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10개. 큰 바위 하나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출구가 막혔어요. 바위를 밀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웠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뒤쪽도 바위들이 떨어져 막혀 있었습니다. 갇혔어요. 그리고 산소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11분째였어요. 제 한계는 7분, 4분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폐가 불타는 것 같았어요. 목이 조였습니다. 몸이 산소를 갈구했어요. 하지만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물속이니까요. 패닉이 왔습니다. 진짜 패닉. 이성이 사라지고 본능만 남았어요.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바위를 미친 듯이 밀었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12분째였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눈앞에 붉은 점들이 떠다녔습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한 증상이었어요. 의식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청이었지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은하야, 포기하지 마. 바위 옆을 봐. 작은 틈이 있을 거야. 정신을 차렸어요.
바위 옆을 봤습니다. 정말로 작은 틈이 있었어요. 주먹만한 크기. 하지만 뭔가 보였습니다. 빛이었어요. 손을 넣어 파기 시작했어요. 돌과 모래를 긁어냈습니다. 틈이 조금씩 넓어졌어요. 13분째. 의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틈이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넓어졌어요.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가 걸렸어요. 힘을 줘서 밀었습니다.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지만 통과했어요. 몸 전체를 밀어냈습니다. 터널 반대편으로 나왔어요. 위를 봤어요. 빛이 보였습니다. 수면이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위로 올라갔습니다. 14분째. 수면을 뚫고 나왔어요.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살았어요. 폐에 공기가 들어오는 순간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폐가 손상된 것 같았어요. 피 맛이 입안에 돌았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경비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멀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몸에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관절이 아팠어요. 팔꿈치, 무릎, 어깨,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감압병이었어요. 급격한 수심 변화로 혈액 속 질소가 기포를 형성한 겁니다. 그 기포들이 관절과 혈관을 막고 있었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료받을 수는 없었어요. 계속 가야 했습니다. 남쪽으로 고통을 참으며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0분 후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허벅지 주머니에서 단검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허벅지를 찔렀어요. 날카로운 통증. 하지만 이 통증이 감압병의 통증을 잊게 해줬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바닷물이 상처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돌아왔어요. 계속 헤엄쳤습니다. 피를 흘리며요. 북방한계선까지 1km 남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수중에서 기계음이 들렸어요. 윙윙윙. 여러 개의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5개의 수중 드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형 자율공격 드론이었어요. 각각 폭약 500g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목표물에 접근해 자폭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시속 30km. 제가 도망칠 수 없는 속도였어요. 5초 안에 도달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헤엄쳤어요. 드론들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3m, 2m, 1m. 마지막 순간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90도 회전. 드론들은 제 움직임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관성 때문에 직진했어요. 그리고 서로 충돌했습니다. 콱광. 물속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오렌지색 불꽃과 기포가 터져나왔습니다. 충격파가 저를 밀쳤어요. 3개의 드론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2개는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다시 방향을 틀어 저를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전략이 필요했어요. 해저로 급강하했습니다.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요. 드론들이 따라왔어요. 하지만 바위 사이를 통과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한 개가 바위에 충돌했어요. 폭발. 마지막 한 개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제게 접근했어요. 2m 거리. 저는 기다렸습니다. 1m까지 오도록요. 그리고 단검을 던졌어요. 단검이 드론의 프로펠러를 맞췄습니다. 프로펠러가 부러지며 드론이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제어를 잃은 드론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폭발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작동 중이었습니다. 드론에게 헤엄쳐 갔어요.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경비정이 보였어요. 제 방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드론을 경비정 방향으로 던졌어요. 힘껏요. 드론이 물속을 가르며 경비정으로 날아갔습니다. 30m, 20m, 10m. 경비정 엔진 근처에 도달했어요. 폭발했습니다. 쾅.
경비정의 뒷부분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엔진이 멈췄습니다.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때 물속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큰 소리였어요. 잠수정 소리. 소형 잠수정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최대저가 타고 있었어요. 감압병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관절의 통증이 심해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질소 기포들이 뇌로 가고 있었어요. 의식을 잃으면 죽습니다. 허벅지의 상처를 더 깊게 찔렀어요. 고통이 의식을 붙잡아줬습니다. 피가 더 많이 흘렀어요. 바닷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최대저의 잠수정이 30m 앞까지 왔습니다. 작살 발사대가 제게 조준됐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체력도 바닥이었어요. 이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언니의 유산이 제 입안에 있었으니까요. 잠수정이 다가왔어요. 20m. 최대저의 목소리가 수중 스피커로 들렸습니다. 은하, 이제 끝이다. 칩을 내놓으면 편하게 죽여주겠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래로 잠수했습니다. 수심 60m까지 내려갔어요. 감압병이 더 악화될 거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대자도 따라 내려왔어요. 해저에 도달했습니다. 바위와 해초가 있는 곳이었어요. 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잠수정이 바위 앞에 멈췄어요. 서치라이트가 주변을 비췄습니다. 최대자가 잠수정에서 나왔어요. 그도 잠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중총이 들려 있었어요. 바위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위 반대편으로 돌아갔어요. 기회였습니다. 조용히 바위에서 나와 잠수정으로 향했어요. 잠수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어요. 하지만 작동법을 몰랐어요. 복잡한 계기판과 레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대자가 돌아왔어요. 잠수정을 봤습니다. 그는 수중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총알이 잠수정 외벽을 때렸습니다. 저는 무작위로 레버를 당겼어요. 하나가 먹혔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잠수정이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최대자를 향해. 그는 피하려 했지만 늦었어요. 잠수정의 프로펠러가 그의 다리를 쳤습니다. 비명 같은 거품이 나왔어요. 피가 물속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향해 올라갔어요. 잠수정을 타고 수면 위로요. 하지만 조종이 서툴렀습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갔어요. 수면을 뚫고 나오는 순간 잠수정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충격으로 잠수정이 고장났습니다. 엔진이 멈췄어요. 저는 잠수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북방한 개선이 보였습니다. 500m 앞이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최대자도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한쪽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요. 그의 손에는 작살총이 있었습니다. 최대자가 작살총을 겨눴어요. 은하, 너는 반역자다. 여기서 죽어라. 작살이 발사됐습니다. 저는 옆으로 몸을 틀었어요. 작살이 제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살짝 베었어요. 피가 흘렀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잠수했어요. 최대자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물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수중 스피커로 울려 퍼졌어요. 은하, 내 언니도 이렇게 죽었다. 내가 직접 쏜 총에 맞아 죽었지. 그 여자도 배신자였어. 너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니를 죽인 게 정말 최대자였어요. 제가 3년간 같이 일했던 상관. 언니를 직접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손에 든 단검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죽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중에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어요. 최대자가 단검을 꺼냈습니다. 저도 단검을 꺼냈어요. 서로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충돌했어요. 단검과 단검이 부딪히며 물속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격투가 벌어졌어요.
그는 힘이 셌습니다. 저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빨랐습니다. 그의 옆으로 돌아가 등을 쳤어요. 단검이 그의 산소통을 스쳤습니다. 작은 구멍이 났고 공기가 새기 시작했어요. 최 대자가 돌아서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어요. 뼈가 부러질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발로 그의 배를 찼습니다. 그가 뒤로 밀려났어요. 저는 그 틈에 그의 산소 호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제 목을 잡았어요.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미 15분째 산소 없이 버티고 있었는데 목까지 조이니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의식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침몰한 잠수정 안에서 차갑게 굳어있던 언니. 은하야, 포기하지 마. 이 사람을 이겨야 해. 환청 같았지만 힘이 났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산소 호스를 잡아당겼어요. 찢어졌습니다. 쉬익하는 큰 소리와 함께 공기가 폭발적으로 새기 시작했어요. 최 대저가 놀라서 제 목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위로 헤엄쳤습니다. 수면에 도달했어요.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달콤한 공기.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살았어요. 최 대자도 올라왔습니다. 산소가 없어 급히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빠르게 올라왔어요. 수십 60m에서 10초 만에 수면까지. 감압병의 증상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어요.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피부 아래로 질소 기포가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언니를 죽인 사람. 증오가 치밀었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복수는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헤엄쳐 멀어졌어요. 최 대자가 소리쳤습니다. 은하,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어. 남한에 가도 너는 범죄자야. 우리 당의 기밀을 훔친 도둑이지. 평생 쫓길 거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진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언니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는 물속에서 고통받으며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쪽을 향했어요. 북방한계선 300m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며 헤엄쳤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옆구리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허벅지 상처도 벌어졌습니다. 감압병 증상도 심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0m. 파도가 점점 거세졌어요. 남쪽 해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100m.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최 대저의 잠수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50m. 손이 해져 바닥에 닿았습니다. 남한 영해의 바닥이었어요. 경계선을 넘은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12시간 만에 산소통 없이 추격조를 따돌리고 지뢰밭을 통과하고 최 대자와 싸워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입안의 칩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거기 있었어요. 언니 해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뒤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최 대자의 잠수정이 엔진 과열로 폭발한 겁니다. 하늘로 불기둥이 치솟았고 충격파가 물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어요. 잠수정의 연료가 물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기름이 수면을 덮었고 그 위로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속에서 위를 올려다봤는데 수면 전체가 오렌지빛 불바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천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불길이 춤을 추듯 움직였고 기름이 계속 타들어갔습니다.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어요.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이미 15분째 산소 없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제 한계는 7분이었는데 그 2배가 넘는 시간을 버틴 거였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어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며 터널처럼 좁아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고개를 내미는 순간 머리카락이 타버리게 뻔했죠. 온몸이 화상을 입을 겁니다. 다시 내려갔어요. 하지만 산소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팔다리가 무거워지며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의식을 잃으면 그냥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죽는 거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며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미안해 언니,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거의 다 왔는데.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언니의 조개껍데기 목걸이였어요. 언니가 10살 때 바닷가에서 주워서 평생 간직했던 거였죠. 하얀 조개껍데기에 언니가 직접 구멍을 뚫어서 끈을 꿰었던 겁니다. 탈북 잠수정 안에서 언니 목에 걸려있던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손으로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깨물었어요. 조개껍데기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잇몸을 찔렀고 입안에 피맛이 돌았습니다. 고통이 정신을 붙잡아줬어요. 눈을 떴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어요. 불길이 덮인 수면 아래를 옆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서요. 하지만 불길이 너무 넓게 퍼져 있었어요. 50m를 헤엄쳐도 여전히 위는 불바다였습니다. 더 이동했어요. 100m. 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6분째였어요. 인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시간.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위를 봤는데 작은 구간에 불길이 없는 곳이 보였어요. 바람이 기름을 밀어낸 것 같았습니다. 지름 2m 정도의 작은 공간. 마지막 남은 힘을 쓸어 모아 수면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폐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침과 함께 피가 입 밖으로 쏟아졌어요. 선홍빛 피, 폐가 심하게 손상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살았어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피를 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한 번 숨 쉴 때마다 폐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갈비뼈도 부러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았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길이 제 주위를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어요. 마치 불의 감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계속 불어서 이 작은 공간은 유지되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숨 쉴 수 있었습니다. 남한 해안이 보였어요. 약 2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해안선. 저기가 자유였어요.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쪽 바다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최대저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폭발과 함께 사라졌겠죠. 아니면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거나 입안의 칩을 혀로 확인했습니다. 아직 거기 있었어요. 조개껍데기와 함께 언니의 유산 2가지. 반드시 남쪽 땅까지 가져가야 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잠수했어요. 불길 아래로 내려가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헤엄쳤어요. 한 번 팔을 저을 때마다 상처에서 피가 났고 바닷물이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0m 헤엄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또 피를 뱉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수. 이렇게 반복했어요. 50m 헤엄치고 숨쉬고 50m 헤엄치고 숨쉬고 1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2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시간 감각을 잃었거든요. 해안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갯벌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 특유의 짠 냄새와 진흙 냄새. 마침내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진흙이었습니다. 푹신하고 미끄러운 진흙. 강화도 인근 갯벌이었죠. 기어서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계속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피투성이었지만 살아서 남한 땅을 밟았어요. 진흙 위에 쓰러졌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갯벌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 저 해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가지 못한 이곳까지요. 손에 쥔 칩을 꺼내봤어요. 황금빛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진흙과 피로 더러워졌지만 여전히 빛났어요. 이 작은 칩 하나 때문에 언니가 죽었고 저는 12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겁니다. 조개 껍데기 목걸이도 꺼냈어요.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제가 물속에서 깨문 자국. 하지만 부러지지 않았어요. 언니가 평생 간직한 것처럼 저도 이걸 평생 간직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했습니다. 남한 땅에 도착했으니까요. 칩을 다시 입에 넣으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감압병과 폐 손상으로 몸이 한계에 달한 거예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시 진흙 위에 쓰러졌어요.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더 이상은 무리였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천천히 감겼어요. 잠들면 안 돼. 여기서 잠들면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빨리 오세요. 여자예요. 심하게 다쳤어요.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는 소리. 장화 씨는 발소리였어요. 해경이나 군인들인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저를 들어올리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누군가 제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약해요. 맥박 너무 약합니다. 저체온증, 출혈 심각. 빨리 구급차 불러요. 따뜻한 담요가 몸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이후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안전해요. 우리가 구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남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억양이었습니다. 북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경계하는 톤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톤이었습니다. 칩,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황금색 칩, 제가 떨어뜨렸나요? 찾아줘요. 반드시 찾아야 해요. 북한 정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한 해경 대원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뭔가를 주워들었어요. 이거요. 이게 맞나요? 작은 황금색 칩이요. 칩이었어요. 황금빛 마이크로칩. 언니의 유산. 네, 그거예요. 중요해요. 반드시 국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 안에 북한 정권의 해외 비자금, 불법 거래, 모든 게 들어있어요. 알겠어요.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책임지고 전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임무 완수했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지 마요. 눈 뜨세요. 병원까지 가야 해요. 조금만 버텨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은하, 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제 이름은 은하예요. 북한에서 왔어요. 은하씨, 조금만 버텨요. 곧 병원 도착해요. 해경대원이 제 뺨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이미 의식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삐뽀삐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누군가 제 팔에 링거를 꽂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왔어요. 혈압 60에 40. 너무 낮아요. 수혈 준비. AB형 음성. 빨리요.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점점 아득해졌어요. 소리가 멀어지고 빛이 사라지고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니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은하야.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함께 쉬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언니. 저는 아직 살아야 해요. 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해요. 언니가 꿈꿨던 그 삶을요. 언니가 손을 흔들며 멀어졌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어디선가 삐삐삐 하는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링거가 매달려 있었고 제 팔에는 정맥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같았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는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가슴과 배에는 붕대가 빙빙 감겨 있었어요. 왼팔에도 부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보호대가 있었고요. 거울은 없었지만 제 얼굴도 엉망일게 뻔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제 눈이 떠진 걸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깨어나셨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청진기로 제 심장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폐가 손상되고 갈비뼈가 3대나 부러지고 감압병까지 걸렸는데 살아났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가 쉬어서 간신히 나왔어요. 인천해양경찰병원 중환자실입니다.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지 3일째예요. 그동안 계속 혼수 상태였어요. 수혈도 6번이나 받았고 2번이나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뛰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3일이나 지났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장 중요한 게 생각났습니다. 칩은요. 제가 가져온 황금색 칩은 어떻게 됐나요? 해경 대원이 찾아줬는데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해요. 국정원에 전달됐습니다. 어제 국정원 요원들이 와서 직접 확인해 갔어요. 정말 중요한 자료였나 봐요. 병원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경호원들이 2층 전체를 통제하기도 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언니의 뜻을 이뤘습니다. 그 칩 안에 담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가족에게 연락할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저는 탈북자예요. 북한에서 왔어요. 가족은 북한에 있어요. 알고 있어요. 국정원에서 브리핑 받았어요. 당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산소통 없이 수심 100m를 잠수하고 12시간 동안 추격을 따돌리고 감압병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슈퍼히어로 같아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몸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국정원 요원들이 찾아왔어요. 2명이었는데 1명은 40대 남자, 1명은 30대 여자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은하 씨, 저희는 국가정보원 탈북자 보호가입니다. 몸 상태가 괜찮으시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신원 확인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 지역, 부대, 계급, 임무.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그리고 탈북 경위를 물었습니다. 언니를 발견한 것부터 칩을 삼킨 것, 탈출 과정, 물뱀조와의 전투, 지뢰밭 통과, 최대자와의 대결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요원들은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가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몸의 상처들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꺼내 보여줬어요. 칩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은행 계좌번호들, 금액, 거래 내역, 그리고 각종 문서들. 북한 고위층의 해외 비밀 계좌 2247개, 총 자금 규모 약 123억 달러.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룩셈부르크, 홍콩 등 전 세계에 숨겨둔 돈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불법 무기 거래 증거, 마약 밀매 루트, 위조 지폐 제조 시설 위치,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증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핵개발 비자금 루트까지 있었어요. 이 정보는 다음 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될 겁니다. 남자 요원이 말했습니다. 당신 언니가 목숨 걸고 지킨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북한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언니 들었어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여자 요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영웅입니다. 12시간 동안 그 모든 걸 견뎌낸 건 기적이에요.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성산포에 살고 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방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보이고 아침마다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깨요. 이게 제가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서 해녀복을 입습니다. 주황색 잠수복에 물안경, 그리고 태왁. 북한에서 입었던 검은색 군용 잠수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밝고 가볍고 자유로운 느낌입니다. 해녀 언니들을 만나러 해변으로 갑니다. 모두 60대, 70대 할머니들이지만 저보다 훨씬 강하고 씩씩해요. 처음에는 탈북자라고 하니까 경계하시더니 제가 물질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인정해 주셨어요. 저 아가씨 물속에서 물고기네. 숨도 엄청 오래 참고. 어디서 배웠어?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자랐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북한군 잠수 요원 출신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다를 좋아하는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차가운 제주 바다지만 북한 바다보다는 따뜻해요. 수심 10m까지 내려가 전복을 찾습니다. 바위에 붙은 전복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요. 예전에는 기밀 자료를 인양했지만 지금은 전복을 따죠. 같은 바다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해삼도 캡니다. 미역도 뜯어요. 성게도 주워요. 태왁에 하나씩 담으며 이게 전부 제 거라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인양한 모든 게 당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딴 건 제 겁니다. 팔아서 번 돈도 제 거예요. 2시간쯤 물질하고 나오면 해녀 언니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얼마를 땄는지, 물때가 어땠는지, 날씨가 어떨지. 평범한 이야기들이에요. 은하야, 점심 같이 먹을래? 우리 집에서 갈치 조림했는데. 네, 언니. 감사해요.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게 행복했어요. 이게 평범한 삶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잡은 해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사가요. 제가 직접 딴 거라고 하면 더 잘 팔려요. 돈을 받을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이게 제 노동의 대가구나.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는 제 돈이구나. 저녁이 되면 해변에 홀로 앉아요. 석양을 바라보며 북쪽을 생각합니다. 저 멀리 북한이 있겠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언니처럼 자유를 꿈꾸다 죽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제 가족들. 언니의 칩은 지금쯤 전 세계에 공개됐을 거예요. 뉴스에서 봤어요. 북한 정권의 비밀 계좌가 동결됐고 유엔에서 제재가 강화됐다고요. 언니의 희생이 조금이나마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언니, 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꿈꿨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요.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 하지만 그 파도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처럼
저의 하루하루도 다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고 오늘과 내일도 다를 거예요. 그게 자유니까요. 다른 해녀 언니가 불러요. 은하야, 내일 새벽 물 때 엄청 좋다던데. 같이 일찍 나갈래? 큰 전복 잡을 수 있을 거야. 네, 언니. 같이 나가요. 저는 더 이상 심해의 인어가 아닙니다. 조선인민군 702 해상저격부대의 잠수 요원도 아니에요. 그냥 제주 바다를 사랑하는 평범한 해녀입니다. 아침마다 바다로 나가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삶이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것에, 아무도 저를 감시하거나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에, 내일도 바다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푸른 물결, 따뜻한 햇살, 그리고 자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언니가 지켜주고 싶었던 인생. 제가 12시간 동안 목숨 걸고 찾아온 인생입니다.